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지하철 직원입니다. 가난한 동네 지하철역은 빌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수준이 억세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서울역 쪽에 근무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광역시의 역도 진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도 지하철 타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진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잡상인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서울은 본 적이 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지하철을 타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정신이 사나워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표정이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특유의 표정에서 약간 갸눈질한 표정. 약간 예민한 표정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 특유의. 제가 몇 번 봤었거든. 아마 서울 분들은 이거 아니라 얘기 못할 거예요. 약간 그 특유의 좀 예민한 표정이 있어요. 근데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이 좀 타자마자 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서울이 사람도 많이 타고 지하철도 복잡하잖아, 맞죠? 내려갔다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좀 빌런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하철 여기 보면 이제 부자 동네 있고 가난 동네 있죠. 서울 쪽의 부자 동네는 이제 강남 쪽이죠. 강남이나 마영서 그런 쪽이고, 이제 좀 힘든 쪽은 이제 관악이나 이제 구로, 금천, 그리고 이제 저기 노원, 도봉, 강북 이쪽이죠. 물론 동네를 가지고 사람 판단한다거나 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살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는지는 알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사는 것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나쁘게 보는 거 문제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보는 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보는 것도. 네. 왜 사람들이 돈 많으면 좀 잘 사는 동네를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좀 안 좋은 동네는 왜 범죄 같은 게 많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보통 동네 수준이 안 좋은 동네는 보통 일단 소득이 적습니다. 소득이 낮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편차가 좀 많이 심할 거예요. 엄청 심할 거예요. 서울은 잘 보는 사람 엄청 잘 벌어요. 근데 못 보는 사람 또 못 벌어요. 이게 다 잘 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빈부격차가 대한민국에 가장 심한 곳이죠. 근데 지하철역이 잘 사는 동네만 가고 잘 못 사는 동네 가는 건 아니잖아. 이게 똑같이 가잖아요. 똑같이 노선에 따라.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고 노력하는데 그런 거죠. 누구나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잘 살고 다 똑같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겠죠. 누구는 적게 벌고. 누구는 사는 게 좀 괜찮겠죠. 누구는 사는 게 힘들고. 아무래도 동네 수준이 낮은 동네에서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겠죠. 소득이 적고 뭔가 인생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면서 뭔가 불만 같은 거 많이 표출하겠죠. 욕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못 사는 동네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달동네. 보통 달동네는 다 못 삽니다. 달동네는. 예. 달동네는 어디도 못 살아. 서울은 달동네가 많아. 서울이 왜 달동네가 진짜 많습니다. 서울이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어, 도시 안에 산이 많아요. 경사진 게 굉장히 많아. 서울은 오히려 평지가 별로 없어요. 아시죠? 강남도 평지가 없어요. 도시 안에 산들이 굉장히 많아. 경사가 비탈진 곳도 많이 있고. 서울에 보면 이제 북한산, 수락산, 그리고 바위산도 많이 있잖아. 경사가 엄청 심하거든, 이게. 주택도. 그래서 달동네 형성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달동네 특징이 뭐냐 하면 좀 소득이 낮고 집값이 싸요. 그래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사나. 형편이 안 좋으면 열심히 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불만을 많이 가져요. 살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좀 진상이나 범죄 같은 걸 많이 저지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우범지라고 하죠. 우범지대. 우범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예. 뭐 서울이나 이제 광역시마다 이런 지역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 그런 우범지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달동네예요. 달동네고 그리고 좀 소득순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지역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지역만 유독 많이 일어나. 그래서 그런 곳엔 경찰력도 많이 배치가 됩니다. 많이 배치가 돼. 낮이든 밤이든 신고가 계속 이제 울립니다. 출동할 수밖에 없죠. 뭐 그분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건데 근데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민폐 행동 많이 끼치니까. 그리고 좀 동네 수준이 안 좋은 데들 가보면 낮에도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일을 안 하고 좀 낯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 낯을. 막걸리나 아니면 이제 뭐 소주 같은 거 있잖아요. 낮에 먹고 있잖아요. 평상에서 뭐 TV 잔다거나 아니면 이제 술 먹고 비비틀거린다거나 이런 거 볼 수 있거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학생인데 교복 입었어요. 근데 원래 고등학생이면 저 시간대 학교를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오전 시간대 교복 입고 저 이제 공원 놀이터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학교를 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동네 수준이 안전데 보면 학업을 못 따라갈 애들이 꽤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학교 수업을 다 안 듣고 쬐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퇴했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옛날에도 많고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좋은 교육 못 받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이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야. 사교도 못 받고 부모님한테 좋은 머리 못 물려받다 보니까 공부할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공부 못 하는 거야. 공부 못 하는데 선생님이 또 좋게 안 보겠지. 그리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닌데 나도 거기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도저히 학교 생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 째는 거예요. 째거나 계속 째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그 부모님 부르거든요. 학생이 자꾸 이제 무단 조퇴하고 이제 결석하고 이제 학교 안 나오면 요즘에는 이제 교사가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부모님한테 전화한대요. 전화해가지고 상담 받아보라고 합니다. 학교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렇게 학교 다닐 거면 차라리 자퇴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도 그 학생 본인이지만 다른 학생들이 피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학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저러다가 또 사건 사고 터지면 서로가 안 좋은 거니까 그냥 자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퇴한 케이스도 많아요. 이게 실제로. 웬만하면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 다니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조퇴 결석 안 하고 졸업장 남기는 게 제일 낫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기부는 평생 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공부를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하는 데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동네 수준이라는 건 사실 나이 먹을수록 무시 못해요. 어릴 때는 그 생각이 어릴 때는 사람 왜 동네 가지 판단하는 거야. 너무한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어른들 중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국가가 자신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 판단되면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런 어른들을 보면 대다수가 돈이 별로 없으십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나이 먹고 왜 형편이 안 좋은 데 보면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역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해준 게 없습니다. 해준 게 없어. 내가 뭔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준 게 없으면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돈을 벌어다 준 적도 없어. 그럼 국가를 위한 게 없잖아요. 국가를 위한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럼 본인은 국가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다 불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없는 사람 중에 사회에 어떤 복지를 받는 분들 있죠. 뭐 차상위 계층, 아니 노인분들, 노인연금 받는 분들, 아니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아요. 물론 일반 사람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있지. 근데 대부분은 받아들이잖아. 근데 없는 분들은 굉장히 역성을 내요. 여기 보면 그 어르신들 많은 그런 공원이나 이제 영국인들 아파트 그런 벤치 같이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강한이야. 완전 뭐 정치 구단이야 이게. 뭐 누가 문제가 많고 뭐 시장이 문제가 많아. 도지사가 문제가 많아. 구청장 도대체 뭐 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본인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도 일할 때 벤치 하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라에 돈 타먹으면서. 무슨 누가 보면 씨 굉장히 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이겠네. 나라에 관심이 높으면 나라에 하세요. 나라에 하면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 복지를 받잖아요. 복지를 받으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뭐 문제 있다 하지 말고 돈은 우리가 알아서 벌 테니까 적어도 나라에 복지를 받는 입장이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배말하지 마세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나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할까? 근데 나는 지금 국가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의 복지를 타먹어. 객관적 국가의 어떤 마이너스된 존재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겠죠. 불만 같은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내가 뭔가 해준 게 없으면 웬만하면 뭐 사회가 문제 있다는 얘기하지 마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요즘 보면 남 탓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 남 탓하는 사람들 뻔해. 다 가진 게 없고 해놓은 게 없어요. 그거 본인 탓이야, 본인 탓. 본인 돈이 없잖아. 본인 탓입니다. 국가 탓, 사회 탓, 부자 탓 아닙니다. 니 탓입니다, 니 탓. 내가 왜 돈이 없냐? 간단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안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을 열심히 날렸기 때문에. 내가 돈 관리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그건 내 탓이죠, 여러분. 난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악관이 못해가지고 돈이 없는 걸 왜 사회가 문제, 국가가 문제고. 이런 핑계 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적어도 내가 객관적으로 열심히 막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세금을 많이 냈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가 분명 문제 있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랄게요. 본인의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남탐하는 인생은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